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146페이지 심청전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청전이 그동안 평가원에서 출제된 번은 4번입니다. 수능을 1번 나왔고요. 평가원에 3번 나오는데 수능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수능은 최초의 수능에 심청전이 나왔고요. 올해는 2025년이기 때문에 최근 평가원 기준으로 따지면 5년 전에 나왔습니다. 5년 후인 올해 심청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선생님 볼 때 이 작품의 중요도를 따지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이 좀 가까운 연도인 5년 전이기 때문에 쌤이 볼 때는 출제 가능성 별 3개로 보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3개. 자,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메모를 하면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아마 여러분들도 심청전의 전체 줄거리는 대략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천상계에 지배하는 대빵은 옥황상제죠. 옥황상제가 거느리고 있는 이 지상세계가 있고요.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는 신선, 남자는 선관, 여자는 선녀가 있는데요. 선녀가 뭔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요. 득죄. 결국 지상으로 적강하게 됩니다. 지상계로 유배를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 지은 선녀인 심청이 됩니다. 그래서 심청이 지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어머니를 잃고 아버님은 신봉사는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상의 배경은 이제 중국 송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때 유리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도화동이라는 동네에 바로 신봉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심학규 또는 심학구 또는 심현으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는 마더파더죠. 곽씨 부인이 됩니다. 그 사이에 산신령의 점지로 심청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출산 후 7일 만에 심청을 낳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고요. 별세를 하게 되고 신봉사는 어릴 때 병으로 시각장애를 앓습니다. 그래서 장님을 뜻하는 신봉사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심청을 젖을 먹일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동량으로 젖을 받아서 심청이를 키우게 되는데 심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뛰어난 효성이 지극한 효녀였습니다. 하루는 신봉사가 개천을 건너다가 개천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개천에서 빠진 사람은 바로 그 절에 보은사라고 하는 절에 화주승 승려가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보은사에다가 부처님께 바치는 쌀 공양미 300석 300가마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8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갖다 바치면 그 180리터가 한 석인데 거기다 300을 곱해야 되죠. 엄청난 쌀을 바치게 되면 눈을 뜰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신봉사가 그 얘기를 듣고
철없이 심청이한테 하게 됩니다. 심청한테 하게 됩니다. 그럼 심청이는 효녀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흘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는 선인, 그냥 무역선을 하는 선인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제사를 지내서 제물을 바치는데 살아있는 처녀의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심청이는 자기가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양미 300석을 보은사한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쌀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심청은 제물로 선인들한테 자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다에 풍덩하게 되는데 심청이는 네버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목이 심청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다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심청은 수궁, 그러니까 용궁으로 가게 되는데 용궁에서 용왕이 심청을 잘 대접해 주게 됩니다. 심청을 대접해 주게 됩니다. 그 대접해 주는 이유는 바로 용왕 역시 조력자인 거죠. 조력자인 이유는 바로 용왕보다 높은 옥황상제가 여기서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입을 해서 지시를 한 것이죠. 심청은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지상으로 올라올 때 꽃봉우리, 연꽃 봉우리에다가 감싸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꽃봉우리에 올라올 때 시녀 두 사람과 시중 드는 여자 두 사람과 심청은 강물 위로 떠오르죠.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이 선인이 이 꽃봉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꽃봉우리를 바로 황궁에 바치게 되는 거죠. 황제가 있는 황궁에 바치게 됩니다. 그 당시 송나라의 황제는 부인이 황후가 돌아가셨습니다. 황후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울적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취미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화단을 가꾸고 있어서 꽃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신비한 이 꽃을 우리는 봉선화라고 했답니다. 이 봉선화를 바치게 되는데 이 꽃봉우리 속에서 바로 심청이가 뿅 하고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꽃봉우리에서 나온 심청을 황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심청은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신봉사를 찾기 위해서 황후인 심청은 바로 시각장애인을 모시는 자선 잔치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다 모시게 됩니다. 맹인 잔치를 열게 되고 이 상황에서 신봉사는 바로 서울로 황제가 있는 황성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맹인 안씨를 만나서 안씨와 인연을 맺게 되고 맹인 잔치에서 바로 아버지와 딸이 상봉한 후에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깨꼬닥하고 죽은 후에 심청은 예전에 있던 천상계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46페이지입니다.
그렁저렁 마친 후 선생님이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원이 되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웹툰, 넷플릭스 드라마로 문화 강국인 이유가 오랜 역사 속에 설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녀 지은 설화라고 하는 설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전이 되다가 판소리, 즉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심청이의 노래, 심청가가 되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배우게 되는 심청가는 심청가의 영향을 받은 판소리계 소설인 거죠. 그 소설이 심청전이 되겠고요. 이런 전승 과정을 띄는 소설이 춘향가, 춘향전, 그 다음에 토끼전, 수군가 토끼전, 별주부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춘향이, 심청이, 토끼, 그리고 흥부전, 흥부놀부전, 이 네 가지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화기 때, 일제강점기 때 신소설로 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신소설의 제목은 강위에 뜬 연꽃 강상련이라는 소설로 개작이 됩니다. 이런 전승 과정을 띄고 있다. 자, 아울러 좀 알아두시고요. 필요한 사람은 캡처해서 필기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하겠습니다. 어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렁저렁 마침 부 점심밥을 포식하고 배불리 먹고 여인을 하직 후에, 하직은 바이바이 이런 뜻입니다. 여직은 바이 이런 뜻입니다. 하직. 중요한 단어니까 선생님 파란색 형광펜 하겠습니다. 요 지금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단어들은 여러분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전소설의 필수 어휘입니다. 필수 어휘가 되겠습니다. 황성으로 올라갈 때, 황성은 황제가 있는 성입니다. 황제가 있는 성, 올라갈 제는 때입니다. 때, 촌촌전진, 한마디 길이 다니고요. 한 스텝 앞으로 전진, 나아가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만에 낙수교는 달이고요. 달이고요. 그 다음에 녹수정 정자입니다.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데 이 어떤 여인이 바로 선생님이 말했던 맹인 안씨의 바로 시비, 즉 시중드는 계집종입니다. 저기 가는 신봉사님 일이 잠깐 오옵시오 하고 신봉사를 하는 거죠. 신봉사 괴이하여 하는 거는 이상하여 이런 뜻입니다. 괴이하다, 이상하다,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사랑방은 손님이 거처하는 방입니다. 손님이 지내는 곳입니다. 손님 접대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석반을 저녁 밥이죠. 우리 햇반 하잖아요. 밥 반자입니다. 올리거늘 신봉사 안 마음에 이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리가 없건만은 어인 일로 관대항노. 괄호치게요.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신봉사는 내 당으로 가사이다. 내 당은 여러분 안 내자잖아요. 인사이드. 근데 이거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머무는 방입니다. 여자가 머무는 집입니다. 여자가 사는, 머무는, 거주하는 집 갑시다 하니까 가사에다는 갑시다입니다. 신봉사 하는 말이 가사에다 적어 드릴까요? 갑시다. 렛츠고. 그리고 신봉사 하는 말이 쌤이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대사는 괄호 치고 있죠. 외주인 유무는 모르거니와 어찌 내 당으로 들어가이까 하면 외주인은 바깥, 그러니까 이제 바깥 아웃이잖아요. 그럼 인 반대말이니까 이건 남자가 되겠죠. 바깥 어르신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찌 여자 방으로 들어가냐. 무슨 우환이 쏘이까. 우환은 근심. 나는 독경을 못하오. 독경은 경전을 읽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전을 읽는 것은 바로 보통 시각자인 바로 맹인이 보통 점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을 시력을 잃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마사를 좀 많이 합니다. 손의 감각이 또 뛰어나죠. 그 여인이 대답하되 잔말 말고 갑시다 하고 끌려 들어가면 생각을 해. 이 내가 아마 또 음란 중에 드나 보다 하고 대청은 대청 마루예요. 마루에 올라서서 좌상 앉을 곳이니까 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앉은 후에 동쪽에서 한 여인이, 그럼 이 여인과 아까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이고요. 선생님이 정체를 알려드렸지만 이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맹인, 바로 시각장애인 안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씨와 맹인이 신봉사가 인연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여인은, 위에 있는 여인은 맹인 안씨의 시비입니다. 맹인 안씨의 시비, 시녀, 계집종, 노비입니다. 신봉사지요. 그러니까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도리가 있으리요. 그리고 이 안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성은 안씨요. 황성에서, 황성쌤이 설명해 줬죠. 황제가 있는 성, 황제가 계신 성. 사업더니 불행하여 구몰하오며, 구몰이라는 것은 함께 뭘 하는 게 죽다는 뜻이거든요. 몰락했다 할 때 침몰했다. 함께 죽다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죽다. 노복은 남자종, 남자 노비, 남자종. 산망하고, 그러면 흩을산이죠. 분산할 때, 흩어져, 사라짐.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노비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 집을 지키오나 시년은 그때 나이, 과거 그때의 나이 25세 되도록 정혼은 이제 혼인을 정하는 약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정혼하지 못하고 점점에 서점자거든요. 점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점 보는 겁니다. 점보기 점수려, 타로 점 할 때 그 점입니다. 배워 평생 아는지라 25세 기운이요. 그러면 25세가 될 때 길운, 바로 럭키, 길한, 좋은 운수, 행운이 찾아올 거고, 간밤에 꿈을 꾸니, 그러면 이 꿈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쳤는데, 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1월이 해와 달 떨어져 강 가운데 잠기거든. 그러면 첩은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겁니다. 건져 품어 보이기 위해 즉시 깨어 해몽, 이제 꿈풀이를 하니 작괴,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에 건공감이 그 짝대기 있잖아요. 그 괴거든요. 그래서 괴를 맞춰보니, 괴를 만듦이라는 뜻입니다. 그 괴를 만들어 보니, 그럼 이제 점을 볼 때 필요한 작업인 거죠. 우리 나무젓가락을 막 흔든다거나 통해서, 아니면
쌀을 막 뿌린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괴를 만들어 보니 해와 달은 사람의 안목임에, 이때 안목은 눈 안자에 눈목자예요. 눈 안자에 눈목자. 눈임에 해와 달은 두 눈이다. 나와 같이. 그러면 나와 같이니까 선생님이 안씨가 맹인이라고 한 거죠. 맹인인 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였음에 성씨가 심씨인 줄 짐작하여 시비는 시중드는 여자노비, 시중을 드는 여자노비 내어보내 문 앞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못 삽더니 천우신조, 천우는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돕고 금일 오늘 상봉 서로 만날봉 서로상 만날봉 상봉하오니 연분 인연 인가 하나이다 첩이 비록 용우 졸렬하고 어리석다. 졸렬하고 우리 이번에 용부가라고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여자 그 용자입니다. 어리석다. 버리시지 아니하며 군자를 받들리니 군자 의양 어따 우리가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봉사 미소 은근하게 웃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왈 하는 게 우리 개소리가 아닙니다. 왈 아닙니다. said 말하기를 가로다 왈자입니다. 맹자 왈 하면 맹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 뭐 쉬우리까 하고 서리법 사임했죠. 그러니까 안시맹인이 시비를 시중드는 계집종이라고 했죠. 불러서 주찬 그는 술주의 반찬이니까 안주 정도가 되겠죠. 나오게 하고 거주와 어디서 사는지 그동안 일을 물어보니 신봉사가 블라블라 하고 앞뒤 신세를 낱낱이 블라블라 말한 후에 방성 그러니까 노을방 소리성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슬퍼하니 통곡은 알잖아요 여러분. 안시 맹인이 위로하고 그날 밤에 함께 잔 후 그러면 둘이 인연이 된 겁니다. 신봉사와 그 안씨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혼한 거죠. 신봉사 입장에는. 그래서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봉사가 아침 전에 일어나서 수심 바로 근심 숫자거든요. 근심 수심 같은 말입니다. 앉았거늘 안씨가 위로하며 묻는 말이 무슨 근심이 있나이까 첩의 마음은 불안하오 하니까 신봉사가 대답하기를 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꿈 얘기를. 자 그러면 선생님 꿈의 기능을 설명하기로 했는데 기억에 있는 꿈의 기능은 이제 꿈을 꿔서 해와 달이 잠겼고 품에 들어왔다. 그 해석을 하기를 맹인이구나. 심씨구나. 이 사람을 인연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신봉사와 선생님이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다시 취소하고 좀 진한 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해볼까요? 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하네요. 신봉사와 맹인 안씨의 만남을 예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언하는 기능을 한다. 예언하는 꿈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꿈의 기능 또 알아봐야죠. 이 꿈의 기능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신봉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씨 입장에서는 맹인 안씨 어떤 기능을 하는지 나누어서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펜으로 다시 돌리고요. 신봉사 대답할 길을 일평생 두고 본즉 길한 것이 있으면 흉한 것이 있사오니 그걸로 근심하나이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여자를 만났으니까 좋은 일인데 왠지 불길하다.
좋은 일이 왜 자꾸 반복되지? 간밤에 꿈을 꾸니 불 속에 들었다가 가죽 벗겨 북매고 잎이 떨어져 보이니 아무래도 죽을 꿈이 분명하고 하고 죽을 꿈이라고 불길하다고 하는 거죠. 안씨가 우리 점을 보시는 게 해몽, 꿈풀이를 하는 겁니다. 해몽이 꿈풀이 하는 거잖아요. 풀해, 꿈몽,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꿈풀이, 꿈 해석. 신제 회중 타가 곱피 잡고 하니 입궁지상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세 번째가 재입니다. 재 우리 불 타고 난 다음에 재 숫이고, 그 다음에 겉피할 때 피가 껍질입니다. 껍질 껍데기가 피입니다. 피 우리 탄피 총알의 껍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 북입니다. 북. 그 다음에 입궁지상할 때 두 번째 궁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거냐? 궁궐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낙엽이 뿌리로 가면, 낙엽은 원래 그 식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뿌리로 돌아간다는 건, 뿌리로 돌아온다는 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녀 상봉으로 해석합니다. 뭐 궁궐에 갈 거다, 자녀가 상봉할 거다, 자녀를 상봉할 거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부녀가 상봉하잖아요. 꿈은 대몽인이 아주 좋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봉사는, 이렇게 꿈의 기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봉사는 불길하니까 흉몽이다. 나쁜 꿈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바로 죽을 꿈이라고 해석한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안씨는 대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몽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고 나중에 황후가 되잖아요. 들어감. 그 다음에 부녀가,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날 것으로 해석하는, 예언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펜을 바꿀게요. 펜을 바꿔서 신봉사 앙선인데 이게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를 앙, 우러러 이런 거죠. 천은 하늘천, 하늘을 우러러 하고, 소는 폭소, 미소, 그죠? 썩소 할 때 웃을 소,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 천부당 만부당 지설, 천개도 부당하고 만개도 부당한 얘기다. 말도 안 돼 이런 거죠. 천개도 부당하고 만개도 부당한 얘기다. 지금은 못 믿어도 나중을 보옵소서 하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침밥 먹고 즉시 골문 밖에 다다르니 arrive, 바로 황궁의 맹인잔치 초청장을 받아서 갑니다. 대궐 내에 소경의 빛을 내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소경인데요. 시각장애인이 많이 왔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후하면 저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이때라고 하는 게 이제 장면 전환 기능을 합니다. 장면 전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황후가 여기서 황후는 이제 황후가 된 황제의 부인이죠. 황제의 아내인데 심청입니다. 황제의 부인, 아내는 심청입니다. 아버지 소식을, 종적을 알 수 없어 묘연하여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배설은 똥을 싸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차린다, 음식을 세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과 명이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성책인데, 요거는 이제 장애인, 시각장애인 리스트가 되겠죠. 장애인 리스트를 상고하여 살펴봐도, 파란색으로 쓸까요? 살펴봄 신맹이 리스트에 없어요. 자탄하여 말하기를 스스로 자 탄식할탄, 스스로 탄식함 하는 말이, 우리 부친 그간의 눈을 떠서 맹인축에 아니 드는가? 나를 잃고 애통하다가 죽으신가? 이제 애통하다는 거는 이제
슬프고 아프다. 슬플 애. 아플 통. 잔치는 오늘 마지막이라 어찌하니 오시는고 하고 이렇게 자탄한 후에 성명성책을 다시 보니 성책 끝에 도화동 심학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동명, 도화동이라는 동명, 동네 이름과 성자, 심씨라는 성자가 옳지만 부친의 함자, 성함이잖아요. 성함, 존함 이런 말 들어봤죠? 존함, 성함 이름입니다. 이름 함자입니다. 심씨는 알겠는데 이름을 몰라요. 시녀로 하여금, 그러면 시녀는 파란색 현관펜 칠할게요. 시녀는 시중 드는 여인, 시중을 드는, 황후니까 시중 드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중 드는 여자로 하여금 심학구를 하여금인데 여금선에 드는 여자네. 여자 맞네요. 심학구를 이제 불러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봉사 꿈을 생각하고, 신봉사는 꿈을 생각하고 끓이요. 왜냐면은 자기가 죽을 꿈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꿈 끓여서 불렀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안시의 해몽은 좋은 꿈이라고 했잖아요. 길몽이라고 했고 대몽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 황궁에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황궁에 가서 부녀가 자식을 만날 거다, 부녀 상봉을 할 거다고 한 걸 생각해서 용기 있게 저요 한 거죠. 내가 신봉사요 하고 신봉사를 인도하여 내전, 이때 내자는 셈이 안내자라 그러죠. 안내자. 근데 안이 여자라고 했죠, 그죠? 네, 안인데 안이 여자다. 여자가 있는 궁전 그러니까 중궁전입니다. 중궁전. 부친의 용모가 방불하다는 건 거의 비슷하다. 자세히 알 길이 없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Q&A가 시작합니다. 처자 있는가? 그 뭐 처와 자식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봉사가 복지부 할 때 그 보건복지학과 복지가 아니고요. 엎드릴 복의 땅지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라는 뜻입니다. 땅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땅에 엎드려. 주왈하는 거는 아뢰를 주자. 아뢰어 말하기를. 그리고 신봉사 하는 말이 중년에 상처하고, 상처하는 거는 처가 죽고 이런 뜻이죠. 처를 잃고 말년에 딸아이들 뒀는데 이 요상하고 괴상한 중의 말, 그 중이 이제 그 본사의 화주승이죠. 본사 화주승이고, 이 말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 뜬다는 얘기죠.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뜨게 해준다. 계안을 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아비 눈뜨기를 원하여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죽은 후, 인당수의 물입니다. 물. 예, 퐁당한 대입니다. 눈도 못 뜨고 자식만 일어나이다 하고 세세히 아뢰니 황후가 이 말을 아버지가 맞는 거죠. 부친이 분명하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고전소설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친 목을 후려 안고 실성통곡하는 말이 아버님 살아왔소. 임당수의 죽은 심청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떠서 나의 얼굴을 보옵소서. 애지중지하던 그죠? 애지중지하던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외딸을 자취 잃고 어이 진정이 계시며 그동안 그 고생을 어이 하셨습니까?
알뜰이도 보고 싶고 알뜰이도 그리워라 슬프다 아버님아 효녀 불효 여식다 보옵소서 하고 여식은 이제 딸이란 뜻이에요. 딸을 보라 하고 신봉사가 놀랬겠죠. 딸 이게 웬 말이냐 하고 대경하여 크게 놀라라는 겁니다. 크게 놀라 두 눈을 번쩍 뜨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전기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로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하고 전기적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101이 흰 해가 광명 밝고 천지가 맑다. 딸의 얼굴을 살펴보니 갑자 4월 10일 하에 보던 선녀가 분명하다. 이제 신봉사가 꿈을 꾸어서 꿈을 봤나 봐요. 꿈에 이제 선녀가 나타났나 봐요. 이 선녀가 이제 심청이죠. 적강선녀니까. 딸의 복을 덥석 안고 일희일비는 어떤 한 측면에서는 한 번은 기쁘고 기쁠 희열할 때, 그다음에 한 번은 슬프고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이 다 드네요. 자, 만나서 기쁘고 그다음에 서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슬프고 불쌍하다 너의 모친 영별 후에 영별하는 거 영원히 이별하다. 죽는 것이죠. 15년을 눈물로 너를 일러 일조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일조 한일 아침조 3, 4년 고생다가 여기 와서 너를 만나고 눈을 뜨니 꿈이냐 생시냐 하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양을 어찌다 형언할꼬. 양은 이제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 이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은 작가가 개입한 거예요. 작가가 개입했습니다. 소술자 작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쌤이 요 펜을 좀 바꿀게요. 펜을 색연필로 하지 말고 쌤이 아까 그 썼던 보라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작가가 개입을 한 겁니다. 작가가 개입을 했고 작가의 의견을 서술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형언할 수 없다잖아요. 그럼 서리법이 나오면 편집자적 논평 100%입니다. 서리법이 나오면 서술 중에 대화 말고요. 그리고 펜 다시 바꿀게요. 춤을 추며 노래하되 이거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이 아닌가. 그러면 인간의 도리에 환생을 한 거다. 이거 환생 알죠? 감은 눈을 다시 뜨니 대명처지 밝았어라. 부중생남 중생여. 그러면 딸을 그죠? 딸을 낳는데 힘쓰지 말고 딸 낳는데 딸이 아니구나. 아들이구나.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 것을 힘쓰지 말고 딸을 낳는데 힘써라. 이런 말을 인용하네요. 낳는데 힘을 써라. 이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나를 두고 이르는 것이 이르는 말이구나. 지화자 좋으시고 하고 둘은 상봉을 하였습니다. 자, 뭐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꿈에 관한 문제, 한시를 비교하는 문제, 뭐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해설 한번 채점하시고 해설도 보시고 해결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신청할 작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